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꿈꾸는 호텔 찬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오늘 어,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챗GPT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그걸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작업을 여러분과 함께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전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제 영상 중에서 약간 핫한 게 이거예요. 어젠가 엊그젠가 올린 건데 3일 전이죠. 부업 사기 AR 라벨링 부업 실체를 알려드립니다라고 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부업 단어를 통해 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공감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시청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좋아요도 눌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 확신은 못하지만 99%입니다. 99%는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 중에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요즘 뜨는 IST 부업도 사기인가요? 라고 하고 이게 뭔 말인가 싶어서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것도 좀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증권사 지점장님한테도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처음 듣는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4% 이자를 줄 수 있는 상품이면은 뉴스에 대박 떴지 그 수익률만 듣고도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사이트를 뭐 음해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이렇게 쉽게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의심부터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이런 걸 했죠. 제가 또 길게 썼는데 블로그 광고는 어떠나요? 사진하고 내용 다 제공하고 그것만 본인 블로그에 붙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기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길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요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블로그는 이게 이제 블로그 대행사가 있어요. 블로그 광고 대행사들이죠. 광고 대행사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순위를 올려준다. 특히 많이들 하는 게 이제 병원, 의료 쪽입니다. 미용, 성형 이런 쪽. 이런 것들이 단가가 세고 유지 보수비가 굉장히 비싸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트들을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든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상위에 올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총알이 빵빵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총알들을 써야 되는데 좋은 블로그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블로그 자체 블로그로도 어, 좀 총알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좀 괜찮은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수가 블로그 괜찮다고 하는 것은 글을 썼을 때 상위에 잘 올라오는 블로그들 있죠. 인플루언스 블로그 말고 그런 블로그들을 이제 찾아서 이분들은 영업을 띱니다. 쪽지도 보내고 덧글도 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임대만 해라. 내가 다 써줄게.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굉장히 뭐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뭐 저품질 먹을 일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잠시 이제 월세로 잠깐 들어와 있다가 내가 좀 활용만 하자. 내가 돈 줄게. 이런 식이죠. 그렇지만 그런 구조인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내 블로그가 내가 임대를 해줬죠. 내 블로그가 만약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안 좋게 됐을 때 그들은 그냥 빠지기만 하면 끝납니다. 월세 줬으니까. 더 이상 안 주면 되니까. 그런데 그 책임은 뒷감당은 내가 가져야 되는 거고, 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 블로그, 키워놨던 블로그, 어느 날 순간 완전 검색에서 완전 제외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을 갖고 하실 분들 하셔도 됩니다. 돈 돼요. 되니까. 그렇지만은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과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또 제2, 제3의 블로그가 있다면 나는 그렇게 블로그를 돌려도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 같은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겨우 억지로 이제 지수 괜찮은 블로그 하나 키워놨는데 이렇게 괜히 몇만 원 벌려고 하다가 몇십만 원 벌려고 하다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다시 키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키우는 게 쉬웠으면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그냥 키웠겠죠.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임대료 받으려고.
임대를 해서라도 돈 주고 임대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댓글 달리신 분들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려고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자 마이크를 놓고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타이핑도 같이 하면서 해야 되니까 최대한 마이크를 가까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뭔 작업을 했었냐면은 챗GPT를 통해서 이런 주제는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챗GPT하고 작업을 할 때 그냥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 할 때 플랜을 짭니다.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해달라. 그 다음에 파일들은 구체적으로 이런 형태의 성격의 뭐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얘한테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은 얘가 이렇게 막 기가 막히게 또 작성을 해주죠. 파일들을 한꺼번에 쫙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중간에 뭐 오류가 있으면은 계속 야 오류가 있다. 이제 내가 이제 중간에 마음을 바꿨어요. 파일 구조를 좀 다시 설정하고 있겠다라고 했어요. 인스톨에서 db 정보를 입력하면 db.php 파일에 업데이트가 되고 설치가 되는 구조로 한번 해보겠다 싶어서 했죠. 이렇게 했더니 또 이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좀 불안하다. 다시 또 바꿨어요. 어떤 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했어요. 오류가 생기면은 오류가 생겼다고 자꾸 뭐라고 해주게 되고 파일이 필요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드민 파일에 단축 도메인에 대한 수정과 삭제를 할 수 있게 파일을 생성해 주세요 라고 해갖고 수정 파일은 이렇게 삭제 파일은 이렇게 파일 이름까지 지정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단축 URL 방문 통계 기능을 단축 URL 방문 통계 기능을 추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얘가 또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야 되고 인덱스도 수정을 해야 되고 어드민 파일도 수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줘요.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할까요? 이 사이트는 제가 임시로 쓰는 사이트라 임시로 썼다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막 이렇게도 했다가 지금 이번엔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제가 만든 파일이에요. 그래서 약간 노출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이제 아직 디자인을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단축 도메인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나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자로 로그인 후 생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죠.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 로그인은 이렇게 했습니다. 로그인을 했을 때 이게 관리자 페이지, 어드민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지금 좀 전에 봤던 이 과정이 뭐냐면은 여기 있네. 어드민의 도메인 리스트 표현 부분에 리스트가 많아질 경우 페이징 처리를 해주세요 라고 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도메인 리스트를 쫙 나타내는데 많아지면은 이게 길어지겠죠.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 페이지 2페이지, 이전 페이지 1페이지 이렇게 페이지로 나타낼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한 게 이 페이징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얘가 또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져 갖고 이렇게 페이지가 되게끔 했어요. 그래서 내가 수정하는 메뉴도 만들어 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삭제하는 메뉴도 만들어 달라고 했고 통계 보기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통계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통계 보기에서는 일주일간의 방문 통계를 그래프로 시각적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조 페이지 마지막으로 방문을 할 때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도 여기 리스트를 해달라고 했고 이게 또 많아졌을 때 이제 페이지를 또 만들어 달라고 여기도 페이징 서비스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많아지면 안 되니까 제가 뭘 요청을 했냐면은 있죠. 생성된 단축 도메인별 방문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각 생성된 단축 도메인별 방문 통계는 today hit, 오늘의 방문자 수, total hit, 그 다음에 IP하고 레퍼럴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했죠. 오늘 hit, total hit, 그 다음에 7일간의 방문 통계를 나타내고
레퍼럴을 나타낼 수 있게끔 7일간의 레퍼럴을 나타낼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 파일 자체가 view_status.php라고 만들어졌어요. 이 파일을 생성하여 최근 7일간의 방문 통계를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오늘 데이터밖에 없어서 그런지 그래프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프가 처음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안 나와서 안 나온다라고 했어요. 방문 그래프가 안 보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막 컴플레인을 했죠. 너 좀 제대로 만들으라고. 그렇게 해서 안 나오길래 여전히 그래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구글 차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갖고 여기 있죠. 구글 스태트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방문 그래프를 나타내는 걸 했더니 진짜 나왔어요. 잘했습니다. 그래 잘했는 거 잘했다고 해야죠. 방문 그래프 하단에 레퍼럴을 리스트업 해주세요. 했죠? 여기 리스트업 해달라고 했어요. 레퍼럴은 최근 7일 동안만 나타냅니다. DB에서 삭제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면 안 되니까 일주일치만 여기 보여주고 일주일 DB에서도 삭제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확인했습니다. 통계 그래프 하단에 최근 7일 동안의 리퍼럴을 리스트업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7일 이상 지난 리퍼럴을 기록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뷰 파일을 수정을 했고 지난 7일 이상 지난 리퍼럴 기록을 데이터베이스 삭제합니다는 언제 어떻게 삭제할 수 있나요? 라고 했어요.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거를 무슨 버튼을 눌러야 삭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삭제 기능을 넣었다고 하긴 하는데 내가 이제 이 코드를 분석을 못하니까 우리 같은 비개발자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언제 어떻게 삭제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나타내더라고요. 7일 이상 지난 이 방문 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페이지 로드 시, 페이지가 로딩될 때 삭제하거나 아니면 크론 작업이라고 해서 이제 스케줄링을 잡아놓는 거죠. 예약을 넣는 거예요. 뭐 매주 일요일 새벽 1시에 이 삭제하는 거를 실행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걸 크론 작업이라는 건데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이 페이지가 보일 때마다 자동으로 삭제를 시킬 건지를 할 거죠.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페이지 로드 시 삭제 방법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도 레퍼럴 목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싶다. 처음에는 여기에 이런 IP하고 레퍼럴이 안 나왔어요. 그냥 날짜도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뭐 단순하게만 나왔었거든요. 이 하나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를 하고 싶어서 방문한 날짜, IP도 함께 표시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리고 목록 또한 페이징이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1페이지 만들어지죠. 많아지면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겼어요. 그 오류 그대로 이제 넣어줍니다. 그럼 얘가 또 이렇게 수정을 해줘요. 그럼 또 오류가 또 생겼어요. 좀 다른 길게. 그럼 또 넣어줘요. 그럼 얘가 또 이제 이번 수정을 해줘갖고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스톨 화면까지 이렇게 수정해달라고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정말 잘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세 단어로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만들어야 되는데 뭘 할 거냐? 지금부터
지금까지 한 거 있고 이제 지금부터 또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음, 단축 도메인 메모하기 기능. 그래서 단축 도메인 생성 시 메모를 메모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나만 쓰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단축 도메인, 단축 URL을. 그래서 내가 쿠팡 파트너스를 하는데 자꾸 이제 무료 사이트 같은 데서 했더니 잘리기도 하고 뭐 어떻게 제재를 당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힘들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쓸 건데 그냥 내가 그냥 뭐 만들지 뭐 단축 URL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내가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만들었다. 그러면 쿠팡 파트너스 그래서 기획전 링크라고 이렇게 메모를 남기고 싶잖아요. 이 도메인이 내가 단축한 도메인이 어떤 링크인지 그런 거를 위해서 메모를 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걸 한번 추가해 볼게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포인트 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제가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얘가 이렇게 끊기지 않고 계속 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내가 만든 파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축 도메인 메모하기 기능을 이렇게 추가하고 단축 도메인 생성 시 메모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렇죠. 메모를 넣으면은 이 메모가 어디다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테이블, URL 테이블에 메모 칼럼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또 보여줘야 되는구나. 데이터베이스, 일단은 이걸 다 자동화할 거라서 나중에 사실은 필요는 없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제가 작업하고 있는 여기 DB가 이거예요. 지금 현재 동탄인 co.kr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을 어드민스 테이블, urls.k 테이블, 비지트 테이블. 그래서 어드민은 관리자 정보를 처음에 저장을 해놓은 상태고요. 나만 쓰는 거니까 관리자만 이걸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URL 같은 경우는 생성된 도메인들을 여기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장을 할 때 긴 주소, 고유값 ID, 긴 주소, 짧게 줄여진 short URL 주소 세 자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생성할 때 그 IP 주소, create 언제 생성했는지 시점, 그 다음에 이 단축 URL을 통해서 클릭된 수, 오늘의 수, 누적 수, 그리고 마지막 액세스한 날짜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단축 도메인이 어떤 이거에 대한 메모를 넣으려면 여기다가 저장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하나하나 today hit, total hit, 그 다음에 create at IP 이런 것들은 컬럼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테이블, 이거는 URL 점 안에 데이터베이스는 동탄인 COKR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이름 안에 그 밑에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그 테이블 안에 이 항목들을 우리가 컬럼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이래요. 그냥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챗GPT가 알려준 게 URL
S 테이블에 메모 칼럼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URL 여기다가 메모라는 칼럼을 추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각 숏 URL에 대한 어떤 저장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코드 복사를 해야 돼요. 실행. 메모라고 추가됐습니다. 쫙 모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들어갔죠. 인덱스 파일을 수정해야 된다. 인덱스 파일을 수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인덱스 파일을 부르고 또 추가하는 게 있나요? 있다. 수정된 어드민 파일도 수정을 하래요. 또 추가라는 게 있나요? 없죠. 테이블에 메모 칼럼 추가합니다. 단축 도메인 생성 폼에 메모 입력란을 추가합니다. 메모와 함께 단축 도메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메모를 표시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요건 닫자. 창이 너무 많으면 헷갈려요. 자, 메모가 있어요. 긴 주소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메모를 내가 who is 도메인 who is 검색할 때 사용하는 곳 이렇게 하고 숏 URL을 만들었어요. 생성이 됐죠? 그럼 이렇게 가겠죠? 잘 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메모가 잘 들어가는지 보는 거죠. 이게 밑으로 가네. 크리에이트에서 최신을 위로 올려볼게요. 메모에다가 제가 넣은 게 나와요. 그럼 이게 우리가 말하는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도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관리자 페이지에서도 아까 안 보이던 이 부분, 메모 부분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메모 부분이 여기 들어가서 메모를 위치가 좀 애매한데 일단은 나중에 옮기더라도 여기에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링크가 이 클릭이 많이 어떤 클릭이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서 내가 만든 이제 단축 URL에 대한 메모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좀 또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게 뭐냐. 메모를 이게 옵션 메모를 넣는 게 필수 사항인지를 봐야 돼요. 비워놓고 만들었을 때 에러가 안 나야 된다는 거죠. 자, 만들어지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넣고 싶으면 넣고 싶지 않으면 안 넣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를 메모를 처음부터 이렇게 있게 하지 말고 보기가 안 좋으니까 메모 입력 부분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잘했습니다. 잘한 건 잘한 거죠. 다만 아래와 같이 수정해 주세요. 메모 입력은 옵션이라 처음에는 보이지 않고 메모
메모를 뜻하는 볼펜, 연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메모 입력란이 나와서 입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친구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희망사항입니다. 느려지기 시작하네요. 이게 보니까 한 개의 채팅으로 위에서부터 계속 누적해서 얘가 기억하면서 이제 이게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쌓이니까 얘가 느려져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적은 정보로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왔죠? 처음부터 메모는 없어요. 근데 메모 아이콘이 얘가 못 찾았나 봅니다. 아이콘 눌렀을 때 바로 안 나오지? 좀 매끄럽지가 않는데? 눌렀을 때 메모가 나오고 메모를 어쨌든 간에 뭔가가 구현이 된 것 같은데 그죠? 자,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모 부분에 이미지로 넣었구나. 이미지가 아닌 것으로 표현해 주세요. 이미지가 아니면은 오썸 폰트인가? 폰트 오썸이죠. 그죠? 이걸로 할 거야 아마. 바람이 많이 부네요. 들리시나요? 비가 온다더니 또 비가 오려는지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얘가 자, CSS 부분에서 일단 해보죠. 내가 생각했던 그걸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폰트 오썸을 링크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일단은 나오는지 봅시다. 도메인 이름을 알려줘야 되겠어. 매번 안 알려주니까. 이걸 이렇게 나오네 계속. 자, 연필 모양으로 나오긴 했어요. 그럼 연필 모양을 클릭을 했을 때 안 나오고 한 번 더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네. 처음 한 번 클릭했을 때 왜 안 되지? 왜 두 번째 클릭이 되지? 어쨌든 간에 작동은 합니다. 자, 작동하는 거 확인했어요.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 확인했고, 그러면은 제가 또 넣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음, QR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 QR 코드를 넣기 위해서는 QR 코드를 넣기 위해서는 QR 코드는 기능을 빼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나중에 하고, 이거는 프로그램 딱 외부 프로그램 소스를 업로드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디자인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디자인을 얘네 얼마 잘하는지 한번 볼게요. 인덱스 파일 같은 경우는 HTML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나머지는 프로그램 파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자인 들어갈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스의 양을, 얘가 감당해야 되는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부트스트랩을 이용해 CSS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소스를 안 주고. 자, 얘가 인덱스 파일인 걸 알겠죠? 알겠지. 알고 위에서부터 나는 좀, 야, 이 부분을 좀 생략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더만, 얘는 또 다 전체 소스를 다 주네요. 이게 자꾸 많아지면 얘가 부하가 걸려서 더 이상 자꾸 느려진다니까요. 저는 수정사항만 하고 싶은데 얘가 또 이러네. 그 인덱스 페이지만 한번 해볼게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저도 내일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 페이지만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챗 GPT한테 알려줬을 때 지금 이제까지는 어떻게 명령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나머지 서브 페이지들도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계속 물어보고, 마음에 들 때까지 얘한테 칭찬도 하고 질책도 하고, 모르는 거는 물어보고, 왜 그러냐도 또 물어보고, 자꾸 그 대신에 좀 명확하게 얘가 알아들 수 있는 단어로, 죄송합니다. 바람이 불어갖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깜짝 놀랐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변했을까? 인덱스예요. 아까보다 훨씬 더 이뻐지긴 했죠. 이뻐지긴 했는데, 음,
잘했습니다. 조금 추가 수정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화면 가운데 정렬, 그리고 롱 URL이 보통 기니까 shorten URL 버튼은 밑으로 빼야 되겠죠. 버튼은 가로폭 최대 460, 480인가? 자꾸 나오네. 잠깐만요. 도메인명 수정한 그럼 얘가 알아들을 거예요. 도메인명은 이거다라고 하고, 그렇구나. 위에 건 어차피 알려주니까 HTML 부분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훨씬 이뻐졌죠? 이렇게 넣고 긴 거 한번 넣어볼까요? 긴 거 넣고 메모 넣고 싶을 땐 눌러갖고 한 2번 눌러야 되네요. 이상하게. 땡땡 이벤트 페이지 어떤 URL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복사기를 넣어야 되겠구나. 복사 기능을 넣어야 되겠네요. 만들어진 결과가 위와 같습니다. 수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short URL 땡은 필요 없음. 문구는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이게 새 창으로 열리나? 새 창으로 안 열리죠. 생성된 단축 URL은 새 창 열기로 해주세요. 세 번째, 생성된 단축 URL 우측에 카피 버튼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씩 수정하면 됩니다. 제가 인덱스까지만 좀 수정하고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었길 바랍니다. 자, 아까하고 똑같죠? 똑같은 데서 제가 요청한 게 뭐였어요? 이걸 만들었을 때 결과에 나오는 게 달라야 되겠죠? 아까 앞에 문구가 없어지고 뒤에다가 카피. 이게 왜 이렇게 맞나요?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확인. 복사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여기 붙여넣어 보면 되죠. 그리고 가는지. 6YG 됐습니다. 눌러볼까요? 가네요.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에서도 계속 누적돼서 잘 나오고 있고요. 맞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은 제가 원했던 부분들을 다 완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피 버튼이 왜 까매,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컬러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얘한테 간단하게 잘 했습니다. 다만 카피 버튼 색깔을 전체 홈페이지에 맞게 다시 수정해 주세요.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친구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로 얘가 바꿔주겠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바꿨는지. 아까 까만 거보다 낫네요. 이렇게 카피도 되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챗GPT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사이트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감이 잡히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게 대신에 이제 테스트할 서버가 있어야 되고, 테스트할 서버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공간, 저 같은 경우는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테스트하는 계정들은 이제 여기저기 한번 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려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테스트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완성을 해서 이제 인스톨까지 되는, 그렇게 해서 판매 홍보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비가 많이 오네요. 창문을 빨리 닫아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이렇게 여기서 마치고,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 같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은 다음 영상도 한번 같이 함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즐거운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